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여기 매물대가 딱 걸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만큼 가져가는 전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가능성 중에 ABC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올라오는 시점부터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조정 파동이 나왔고, 이 조정 파동은 올라온 파동에 0.382를 찍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롱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반익절을 날린다고 했었죠. 이 반익절을 날리는 근거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채널에 대한 근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46,930에서 47,444 이 구간에 도달할 것 같기에 여기서 보수적으로 반익절을 날려줬고 여기선 반익절이 반본절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전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만큼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W, X, Y든 이런 식으로 A, B, C 플랫이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을 찍어보면요. 지금 이 고점이 1.382를 넘었어요. 그러면은 책에서 봤을 때 1.382를 비파가 넘어준다면 이제 강한 비파에 속하는데 이 강한 비파가 1.382를 넘게 되면은 A파의 저점, 그러니까 이 진행되는 C 파동이 이 비파를 완전히 되돌릴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다, 뭐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완전히 이렇게 되돌릴 가능성은 이제 얘가 플랫이라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자, 얘가 만약에 A 그 다음에 이렇게 B든 W, X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잡아야 될 구간이 어디쯤일 가능성이 높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짚어드렸던 박스가 바로 이 박스예요. 요 박스. 네, 이 박스를 짚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지금 딱 봐도 그냥 바코드가 많이 이렇게 걸려있는 이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 번 더 지지받았던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줬으니까 이 구간은 중요한 구간이다. 무언가 있는 구간이다. 지지저항 매물대 관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받아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15분 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정파동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A, B, C로 고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확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의 근거가 된 전형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5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30분 봉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도 마찬가지고 4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시간에서도 보이는 다이버, 12시간에서도 보이는, 일봉에서도 당연히 보이는 이런 움직임인데 그렇기에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당연히 이렇게 쭉 빠지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내려오는 거를 잡는 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빠질 거를 이제 생각은 하긴 해야 된다. 그렇기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ABC로 나오는 가능성 하나랑 이렇게 ABCDE로 나오는 가능성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플랫으로 나오면은 이 플랫의 피보나치 값을 이때 말씀드렸던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이런 상태에서 이 구간에 잡으면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삼각형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이나 돌파해서 올라갈 때 근데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갈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여기 매물대가 딱 걸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만큼 가져가는 전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는 거를 잡아서 이렇게 반익절 빠르게 가져가는 것도 충분한 좋은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요걸 잡지 못했으니 여기서 반익절 날릴 기회도 없었고요. 아마 0.382까지는 충분히 준 것 같거든요. 그쵸?
여기까지. 하지만 잡지 못했다. 그렇게 기다려보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플랫으로 나오려면 0.618까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무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확정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여기에 안착해 줄 때, 이때가 좀 확률이 매우 높은 근거가 될 것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도 뭐 가능은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찍어볼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대응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지금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내리꽂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왔다가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게 주황색. 그 다음에 얘가 올라와서 다시 여기 찍고 또 이렇게 단기간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까지 찍고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으로 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움직임에서 이 빨강색은 진짜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위에서 숏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쭉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저점을 갱신해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온 리테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 리테스트에서 잡아도 어차피 괜찮습니다. 안 늦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나왔을 때 0.618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봐도 되고, 아직까지 롱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롱 시나리오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롱을 잡은 게 아니라면, 여기서 반익절을 날린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은 여기까지 나오는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파동이 나왔죠. 그 다음에 2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나오든 횡보형으로 나오든 가격으로 나오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잘 보고 컨펌을 받았다, 그러니까 컨펌이 났다라고 생각이 될 때 뭐 여기서 숏을 진입해도 되고, 뭐 여기서 이렇게 숏을 진입해도 되고 상관없겠지만, 더 안전한 건 여기서 받거나 여기서 받거나, 그래서 롱을 진입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ABC 요때 진입하는 것도 더 안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또 그냥 이대로 보내주고, 만약에 이대로 올라왔어, 여기 안착했어,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줘, 그럼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단기 매물대 위에서 놀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을 미리 해두면 이 무빙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시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